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 선생님이에요. 오늘 보건 수업 시간에는 우리 생명 탄생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아기 모양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기고 엄마의 자궁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생명 탄생 과정만 단순히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랑 친구들 또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나아가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춘기에는 성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2차 성징 시기가 와요. 남자는 고환에서 정자를 생산해내고 여자는 난소에서 난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사정으로 배출된 정자와 또 배란을 통해서 배출된 난자는 함께 만나서 수정란이 되고 엄마의 자궁벽에서 자리를 잡고 자라나는 것을 임신이라고 하고, 엄마의 질을 통해서 만삭 아이가 나오는 것을 출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수정 능력이 생겨요. 남자는 정자를 만들어내고 여자는 난자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생명의 시작인 임신은 남녀의 진정한 사랑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책임감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신은 물론 기쁜 과정이지만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임신을 하게 되거나 결혼을 했지만 아기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부에게 아기가 생긴다면 참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아기는 축복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임신은 사랑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환경,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KBS에서 반영한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해볼까요? 그런데 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정자는 뜻밖에도 아주 힘든 여행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남성의 경우 한 번 사장할 때 나오는 정제의 수는 약 3억 개. 정자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3억 대 1이라는 엄청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거죠. 벌써 경쟁에서 뒤처지는 정자들이 생겨납니다. 머리가 둘이거나 핵이 없거나 건강하지 못한 녀석들이죠. 그런데 이들 역시 제 나름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만한 한 마리의 정자를 위해 희생하는 일종의 특공대인 셈이죠. 정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머리, 중간체, 그리고 긴 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 뒤쪽, 미토콘드리아 형태의 에너지 연료가 바로 추진력의 근원입니다. 정자 꼬리가 약 1000번 움직여야 1cm 정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난자까지의 거리는 약 18cm, 170cm의 남자가 5km를 수영하는 것과 같죠. 와, 추진력이 굉장히 하겠는데요? 자궁 경부. 이제 정자들은 또 한 번의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합니다. 자궁 경부가 열리는 것은 배란기 전후 단 며칠 동안. 이때 정자가 이것을 통과하면 임무 수행을 위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자궁 경부는 점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꼬리를 움직여야 이곳을 통과할 수 있죠. 힘없는 녀석들은 점액을 따라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맙니다. 이번에는 강력한 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무시무시한 백혈구들입니다. 외부 침입자를 감지한 면역체계의 발동으로 출동한 백혈구들은
가차없이 정자들을 삼켜버립니다.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에 팽대부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의 정자들은 소멸됩니다. 어머, 이번에는 갈림길이네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순간의 선택이 정자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건 실제 나팔관을 촬영한 건데요. 난자는 한쪽 나팔관에서 정자를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난자가 없는 쪽 나팔관으로 향한 정자들은 불쌍하게도 난자를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난자가 있는 나팔관에 도달했다고 해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나팔관의 울창한 손모들이 계속 움직이면서 정자들의 전진을 방해하거든요. 아, 18cm 가기가 왜 이리 힘들까요? 와, 드디어 난자가 나타났어요. 사막 마리의 정자 중에서 겨우 500마리 정도가 살아남아 난자 근처까지 갑니다. 정자들은 커다란 난자 주위를 수영하면서 안쪽으로 들어갈 길을 마련하기 위해 했습니다. 그 강한 힘 때문에 조용한 난자도 흔들릴 정도. 한 마리가 드디어 성공하나 봐요. 우리의 주인공 단 한 마리의 정자가 고리를 드릴처럼 돌리며 난자 투명대에 머리를 듭니다. 드디어 난자 세포막에 들어간 정자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난자는 투명대를 굳혀 다른 정자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합니다. 정자의 핵과 난자의 핵이 서로 잡아당기듯 융합합니다. 이 순간 유일무이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배아가 새롭게 창조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생명 탄생을 위해 3억 마리의 정자들이 함께 협동을 하고 수정이 이루어지는 순간 3억분의 1이라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난자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서 난소의 미성숙한 세포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에 한 달에 12개에서 15개의 난자로 성숙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난자만이 배란에 성공하게 되죠. 또 수정란이 됐다고 해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무조건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 태어난 확률은 최소 3억분의 1이라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정자와 가장 우수한 난자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 이제 아기가 자라고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서 수정란이 된 과정부터 해서 아기 탄생 과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수정란이 돼요. 이때 엄마는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수정란은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서 만나서 합쳐진 것으로 둥근 공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임신 4주를 볼까요? 우리 이제 한 달이 되었어요. 이때도 키는 굉장히 작아요. 키는 0.5에서 1cm 정도 되고요. 이때 심장이나 위, 뇌 등등 주요 기관들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때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엄마는 알아챌 수 있는데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왜냐하면 매달 있던 월경이 없어져서 아기가 생겼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산부인과에서 소변검사, 피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 아기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에는 임신 8주 2개월을 볼까요? 이때도 키는 굉장히 조그매요. 키는 2에서 3cm 정도가 되고 이때는 눈, 코, 입, 귀가 생깁니다. 이때 엄마는 입덧을 하는데요. 속이 계속 메스껍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게 되는 입덧으로 힘들어하게 되는데 이거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12주를 볼게요.
3개월이 되었는데 이때도 키는 굉장히 작아요. 9에서 10cm 정도 되고 이때 손가락, 발가락 구별이 됩니다. 엄마 아빠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임신 6개월을 한번 볼게요. 제법 아이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 키는 25에서 30cm 정도로 꽤 커졌어요. 그리고 이때는 남자, 여자의 구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청력이 발달해서 소리를 듣기 때문에 이때는 배에다 대고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5, 6개월에 제법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태동으로 인해서 뱃속에서 아기가 꿈틀거리는 거를 엄마 아빠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엄마의 허리를 눌러서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만삭 아이를 볼까요? 정말 이제 태어날 준비가 다 됐죠. 이때 키는 많이 자라서 50cm 정도 되고 몸무게는 평균 한 3.3kg라고 해요. 3kg에서 4kg 안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오고 이제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올 때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정말 엄마가 힘들게 수시간 동안 통증과 노력으로 아기는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모형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모형을 보면 이거는 엄마 몸이고 그 엄마 자궁 안에 들어있는 아기예요. 여기가 자궁이고요. 원래 자궁은 60g 정도 되고 또 주먹보다 더 작은 크기인데 이렇게 아기가 자라면서 자궁도 함께 커지게 돼요. 여기를 보면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건 엄마의 큰 혈관을 표현한 건데 아기가 크면서 이 혈관이 눌려서 심장으로 혈액이 잘 못 가게 되거나 아니면 다리로 혈액이 잘 못 가게 돼서 다리가 저리거나 붓게 되는 증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엄마가 허리가 아픈 거는 이게 바로 엄마의 척추예요. 이렇게 아기가 자라고 커지면서 이렇게 엄마의 척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척추가 압박을 받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기기 쉽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엄마의 방광을 누르기도 해서 엄마가 소변을 굉장히 자주 마려운 느낌을 받고 화장실도 되게 자주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면 엄마는 신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도 겪게 되고 정말 많은 변화를 겪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는 그 과정이 부모님의 모든 노력과 희생과 사랑 덕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장 완성하기를 통해서 오늘 보건 수업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나의 탄생은 뭐뭐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나에게 부모님은 뭐뭐다. 이 두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스스로 완성해보면서 오늘 배운 생명 탄생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부모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